오늘 우리는 조금은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에 대해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당신을 계속해서 아프게 하는 관계 속에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만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놓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이 따뜻한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클릭 하나하나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와 연락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아마 그 결정이 상대방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나의 부재를 느끼게 하고 내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들려는 전략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런 생각의 틀에 갇혀 있다면 당신은 이미 연락 끊기가 주는 진정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진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건 온전히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 관계 속에서 처음으로 당신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기로 선택하는 것, 감정의 메비우스 띠에서 벗어나 마침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간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혼란을 만들고 상처를 주고 애정을 거두고 당신의 존재를 무시할 때 물리적으로든 디지털 세상에서든 그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당신의 감정을 불안정함에 계속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혹독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당신이 여전히 연락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는 한 당신은 그 상처의 패턴에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도 당신의 행동이 그 관계를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연락 끊기란 당신의 가치가 폄하되는 그 자리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겠다는 단호한 거절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상대를 조종하려는 술수도 아닙니다. 이것은 경계선을 긋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세워진 경계선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평온과 안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연락을 끊는 것은 사랑이나 연민을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함부로 사용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에너지에 대한 접근권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해롭게 했던 방식의 관계에는 더 이상 응답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결코 나약함이나 감정적 미성숙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을 지키고 먼저 손 내밀지 않고 오는 연락에 응답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그 감정적 절제력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기 통제력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관계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이 시작된 첫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당신의 마음은 온갖 속임수를 쓸 것입니다. 좋았던 순간들의 메아리가 귓가에 맴돌고 다시 한번 그의 눈에 띄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침묵을 깨고 싶어질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충동은 당신이 세운 경계선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금단 현상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적 애착은 중독과 아주 흡사한 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중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거리두기입니다.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거리두기 말입니다.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참아낼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를 다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도 불편함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내면의 상처받은 아이에게
사랑이 반드시 변덕스러움과 고통으로 포장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 자신에게 한때는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로부터도 스스로를 지켜낼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간입니다. 성찰하고 재건하고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당신은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지? 이 관계가 없는 나는 누구일까? 이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외면해왔지? 이 질문들은 분명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성장은 편안함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은 잠시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 고요한 순간에 그 낯선 긴장감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의 치유를 다른 사람의 행동에 조건부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온전한 기분을 되찾기 위해 그가 돌아오기를, 사과하기를, 당신의 고통을 인정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에게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힘을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락 끊기는 바로 그 힘을 되찾아오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이 고통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고 더 중요하게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고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겼다면 애초에 연락 끊기 같은 극단적인 방법은 필요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사실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재로 그를 벌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큰 상처로부터 당신 자신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해명 대신 평화를, 혼돈 대신 명확함을, 감정적 의존 대신 자기 가치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연락을 끊고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면 그 아픔을 기꺼이 느끼십시오. 하지만 그 고통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을 똑바로 걸어서 통과하십시오. 그 아픔이 당신을 가르치고 당신을 새롭게 빚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일시적인 불편함의 저편에는 단순한 안도감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언제나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단단한 반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연락을 끊는 동안 당신이 마주할 가장 힘든 싸움은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통을 낭만적으로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기억을 아련한 향수로 바꾸고 분명한 위험 신호였던 것들을 아주 드물었던 따뜻한 순간으로 둔갑시킵니다. 당신은 좋았던 순간들만 모아놓은 하이라이트 영상을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웃던 방식, 당신을 바라보던 눈빛, 새벽 2시에 나누었던 깊은 대화들, 특히 외로움을 느낄 때 마음은 그 기억의 파편들이 마치 이야기의 전부인 양 매달립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시간 동안 진정으로 강해지고 싶다면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환상은 위안을 주기 때문에 무척이나 유혹적입니다. 모든 것이 거의 완벽했던 이야기의 한 버전을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딱 한 가지만 달랐더라면 모든 것이 잘 되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거의라는 말은 위험한 단어입니다. 거의는 당신을 과거에 머물게 합니다.
거인은 당신이 이미 끝난 관계의 마침표를 계속 찾아 헤매게 만듭니다. 거인은 사랑이란 본래 고통스럽고 변덕스럽고 고난을 통해 얻어내야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믿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직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관계가 정말로 당신에게 맞는 것이었다면 애초에 연락을 끊을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곁에 없을 때 그 사람을 이상화하기는 쉽습니다. 거리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에서 걸어나가거나 당신이 떠나기로 선택했을 때 그 빈자리는 진공 상태가 되고 뇌는 그 공간을 의미 있는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타고난 방식입니다. 우리는 결말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명확함이 항상 해답을 통해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계속해서 변명해주고 눈감아주었던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진실을 마주보기로 선택할 때 비로소 명확해집니다.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나를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었나?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었나? 나를 감정적으로 지지해 주었나? 아니면 나는 항상 그의 관심에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기분이었나?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상대방을 악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경험을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건 아팠어. 그건 혼란스러웠어. 그건 내가 받아야 할 대우가 아니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를 악당으로 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리움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를 환상 속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그리움은 그 사람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좋았던 시절에 당신이 느꼈던 감정, 즉 희망, 감정적 황홀감,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사람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강하게 버티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했던 약속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행동의 패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연락을 끊는 동안 환상에 대한 갈망은 당신이 가장 취약할 때 가장 강해질 것입니다. 늦은 밤, 힘든 하루를 보낸 후, 혹은 그를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를 보았을 때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당신 스스로를 현실에 붙들어 매야 할 때입니다. 사실로 돌아오십시오. 그 관계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당신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 관계는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까? 당신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이 당신에게 건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신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만나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감정적 성숙함이 발휘되는 지점입니다. 진정한 힘은 그들이 그립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란 그리움을 인정하면서도 경계선을 깨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힘이란 마음의 통증을 느끼면서도 더 적은 것에 만족했던 과거의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환상은 언제나 그렇게 나쁘진 않았잖아. 어쩌면 고칠 수 있을 거야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신에게 몇 번이고 보여줄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똑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당신은 이미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환상의 영상을 반복 재생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멈추고 진실의 기록을 재생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연락을 끊고 지내다 보면 침묵이 귀가 먹먹할 정도로 커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소음이나 혼돈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이 애써 묻어두려 했던 모든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됩니다. 이왕 폭풍을 겪어야 한다면 그 폭풍을 뚫고 나오면서 더 강해지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고통을 생산적인 것으로 만드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겐 치유란 수동적인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거나 단순히 누군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그가 망가뜨린 것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말이죠. 하지만 치유는 단지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는 당신이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쌓아 올리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 고통이 헛되이 사라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결심할 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처를 일종의 연료로 바꾸겠다는 매일매일의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쓴 마음 때문도 아니고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 정도의 강렬함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 뇌는 안도감을 찾으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정신을 팔거나 일시적인 위안을 찾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덫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고통을 잠시 가려줄 뿐 그것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그 감정적 에너지를 내면으로 돌릴 때 시작됩니다. 만약 내가 그를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연락하고 싶어 할 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는 온전히 나 자신에게 속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힘 또한 있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때 시작됩니다. 고통 속에서의 생산성이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일어나 헬스장으로 향합니다. 운동기구가 그를 대체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그가 감정적으로 결코 주지 않았던 강인함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미뤄뒀던 책을 집어들고 새로운 강의를 듣기 시작하고 다시 글을 씁니다. 정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방치되었던 당신의 일부를 재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쏟아붓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존중은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처를 엔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의 SNS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당신은 방향을 바꿉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당신은 운동을 한 세트 더 해냅니다. 1시간 더 공부합니다. 당신 자신에게 한 걸음 더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고통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유용한 도구가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 더 이상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거절이나 실현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으로 정의되는 정체성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또 어떤 날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아칠 것입니다. 하지만 발전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발전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헌신. 그리고 그것은 종종 그 관계에서 결여되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마침내 당신 자신의 삶에 바치고 있는 헌신 말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렸던 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찾아오는 힘이 있습니다. 불편함과 함께 앉아 너는 더 이상 나를 통제할 수 없어. 나는 여전히 너를 느끼지만
너에게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의 힘입니다. 당신은 고통이 당신의 선택을 좌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면서 고통과 공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용해 집중력을 날카롭게 하고 절제력을 깊게 하고 너무나도 풍요롭고 의도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서 설령 그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가 남겨두고 떠났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강하게 버티는 방법입니다. 상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을 당신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버전의 자신으로 밀어붙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를 그리워하는 모든 아픔을 행동의 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가 단지 목적지가 아니라 당신의 매일의 책임이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길을 계속 걷는다면 언젠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훈이 아니었다는 것을, 교훈은 바로 고통 그 자체였다는 것을, 교훈은 당신이 그 고통으로부터 무엇을 쌓아 올렸는가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연락 끊기가 단지 빈 공간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변화가 시작된 신성한 땅이었습니다. 침묵은 공허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끊임없는 감정적 소음에 익숙해져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끊는 동안의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입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그것은 고요함으로 이장한 자기 보존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품위 있는 일 중 하나는 당신의 침묵이 그 어떤 문자 메시지나 분노의 폭발이나 끝맺음을 위한 애원보다도 더 크게 말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당신이 내어준 것들의 가치를 몰라주었을 때, 때로는 당신이 돌려줄 수 있는 가장 심오한 것은 바로 아무것도 없음입니다. 절대적이고 단단하며 흔들리지 않는 침묵 말입니다. 힘이란 시끄러운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분노를 표출해야 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마지막 한마디를 해야 하고 그들이 당신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힘이 자제력에 있다면 어떨까요? 드라마 없이 조용히 돌아서는 것, 그들이 당신의 에너지에 더 이상 기생할 수 없다는 안도감을 주지 않고 자기 행동의 결과를 온전히 마주하게 하는 것에 있다면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 당신이 반응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끝없이 자신을 설명할 때 당신은 당신의 진실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관계의 역학 전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당신은 이해받기를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 존중을 체화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놓아주는 것에는 우아함이 있습니다. 불꽃놀이도 폭발도 없이 그저 거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 종류의 침묵은 당신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줄 것이라 기대했던 사람, 당신의 감정이 계속해서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을 채워줄 것이라 기대했던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결코 오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사랑으로 위장한 고통을 견뎌냈던 과거의 나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울리고 머물며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성찰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종류의 침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지 않고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그들이 망가뜨린 것을 고치려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 안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침묵은 항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침묵은 당신의 경계선이 행동으로 바뀐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혼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의 전쟁터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바로 눈앞에 있었을 때조차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리고 그러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위로받기 위해 밖으로 내보내는 대신 그 감정과 함께 고요히 앉아있을 때마다 당신은 감정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결국 침묵은 단지 전략이 아니라 당신의 힘이 되고 당신의 기본값이 됩니다. 무언가를 억누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의심했던 누구에게도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올바른 말을 하기만 했다면, 완벽하게 표현하기만 했다면 그들이 마침내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변할 만큼 신경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수천 개의 메시지를 쓰고 수천 번의 눈물을 흘려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이해받기를 구걸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계선을 협상하는 것을 멈추고 말로 표현되지 않을 때조차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재차 상처받는 소음 없이 치유가 마침내 일어날 수 있는 그릇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직관, 자기가치, 목적과 다시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사랑이 당신 자신을 잃어버릴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침묵을 깨고 싶은 충동이 사라지면서 당신은 놀라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결코 줄 수 없었던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불태우거나 복수를 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끝맺음은 아무런 끝맺음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부재와 함께 앉아있게 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그들이 들여다보기를 거부했던 거울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조용한 자신감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결국 침묵은 할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당신이 이미 모든 것을 말했다는 의미입니다. 연락을 끊는 여정에는 어떤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즉각적으로 혹은 요란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영혼의 속삭임처럼 조용히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한때 당신의 감정, 일상, 정체성을 지배했던 그것이 더 이상 같은 무게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무거움이 있던 자리에 가벼움을, 혼란이 있던 자리에 명확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은 신성한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분리되었다는 것, 당신이 억지로 그들을 잊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 자신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분리는 쓴 마음이나 차가운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의 결과입니다. 혼돈 대신 평화를, 환상 대신 진실을, 일시적인 위안 대신 자기 가치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겉보기에는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진실은 당신이 깊이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제는 당신의 정신을 앗아갔던 관계에 매달리는 것보다 당신 자신의 안녕을 더 많이 신경 쓸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필요로 했던 방식으로 결코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을 위해 변명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이야기에 맞추기 위해 과거를 재편집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 감정적 분리의 단계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소리치거나 관심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확고하고 단단하며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기분을 좌우했던 문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해독하려 했으며 대화를 머릿속에서 되감지 않습니다. 당신의 부재 속에서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매일 그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느라 너무 바쁩니다. 하지만 분리되었다고 해서 그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더 이상 그 생각에 잠식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억이 더 이상 같은 파도의 고통이나 그리움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상상했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 속에서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무언가를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단지 더 나은, 더 건강한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그들의 부재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자신의 온전한 존재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관계도 줄 수 없었던 가장 위대한 오늘 우리는 조금은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에 대해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당신을 계속해서 아프게 하는 관계 속에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만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놓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이 따뜻한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클릭 하나하나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와 연락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아마 그 결정이 상대방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나의 부재를 느끼게 하고 내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들려는 전략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런 생각의 틀에 갇혀 있다면 당신은 이미 연락 끊기가 주는 진정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진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건 온전히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 관계 속에서 처음으로 당신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기로 선택하는 것, 감정의 메비우스 띠에서 벗어나 마침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간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혼란을 만들고 상처를 주고 애정을 거두고 당신의 존재를 무시할 때 물리적으로든 디지털 세상에서든 그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당신의 감정을 불안정함에 계속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혹독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당신이 여전히 연락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는 한 당신은 그 상처의 패턴에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도 당신의 행동이 그 관계를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연락 끊기란 당신의 가치가 폄하되는 그 자리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겠다는 단호한 거절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상대를 조종하려는 술수도 아닙니다. 이것은 경계선을 긋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세워진 경계선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평온과 안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연락을 끊는 것은 사랑이나 연민을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함부로 사용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에너지에 대한 접근권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해롭게 했던 방식의 관계에는 더 이상 응답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결코 나약함이나 감정적 미성숙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을 지키고 먼저 손 내밀지 않고 오는 연락에 응답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그 감정적 절제력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기 통제력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관계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이 시작된 첫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당신의 마음은 온갖 속임수를 쓸 것입니다. 좋았던 순간들의 메아리가 귓가에 맴돌고 다시 한번 그의 눈에 띄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침묵을 깨고 싶어질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충동은 당신이 세운 경계선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금단 현상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적 애착은 중독과 아주 흡사한 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중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거리두기입니다.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거리두기 말입니다.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참아낼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를 다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도 불편함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내면의 상처받은 아이에게 사랑이 반드시 변덕스러움과 고통으로 포장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 자신에게 한때는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로부터도 스스로를 지켜낼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간입니다. 성찰하고 재건하고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당신은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지? 이 관계가 없는 나는 누구일까? 이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외면해왔지? 이 질문들은 분명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성장은 편안함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은 잠시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 고요한 순간에 그 낯선 긴장감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의 치유를 다른 사람의 행동에 조건부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온전한 기분을 되찾기 위해 그가 돌아오기를, 사과하기를, 당신의 고통을 인정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에게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힘을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락 끊기는 바로 그 힘을 되찾아오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이 고통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고 더 중요하게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고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겼다면 애초에 연락 끊기 같은 극단적인 방법은 필요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사실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재로 그를 벌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큰 상처로부터 당신 자신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해명 대신 평화를, 혼돈 대신 명확함을, 감정적 의존 대신 자기 가치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연락을 끊고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면 그 아픔을 기꺼이 느끼십시오. 하지만 그 고통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을 똑바로 걸어서 통과하십시오. 그 아픔이 당신을 가르치고
당신을 새롭게 빚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일시적인 불편함의 저편에는 단순한 안도감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언제나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단단한 반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연락을 끊는 동안 당신이 마주할 가장 힘든 싸움은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통을 낭만적으로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기억을 아련한 향수로 바꾸고 분명한 위험 신호였던 것들을 아주 드물었던 따뜻한 순간으로 둔갑시킵니다. 당신은 좋았던 순간들만 모아놓은 하이라이트 영상을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웃던 방식, 당신을 바라보던 눈빛, 새벽 2시에 나누었던 깊은 대화들, 특히 외로움을 느낄 때 마음은 그 기억의 파편들이 마치 이야기의 전부인 양 매달립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시간 동안 진정으로 강해지고 싶다면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환상은 위안을 주기 때문에 무척이나 유혹적입니다. 모든 것이 거의 완벽했던 이야기의 한 버전을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딱 한 가지만 달랐더라면 모든 것이 잘 되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거의라는 말은 위험한 단어입니다. 거의는 당신을 과거에 머물게 합니다. 거의는 당신이 이미 끝난 관계의 마침표를 계속 찾아 헤매게 만듭니다. 거의는 사랑이란 본래 고통스럽고 변덕스럽고 고난을 통해 얻어내야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믿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직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관계가 정말로 당신에게 맞는 것이었다면 애초에 연락을 끊을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곁에 없을 때 그 사람을 이상화하기는 쉽습니다. 거리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에서 걸어나가거나 당신이 떠나기로 선택했을 때 그 빈자리는 진공 상태가 되고 뇌는 그 공간을 의미 있는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타고난 방식입니다. 우리는 결말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명확함이 항상 해답을 통해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계속해서 변명해주고 눈감아주었던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진실을 마주보기로 선택할 때 비로소 명확해집니다.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나를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었나?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었나? 나를 감정적으로 지지해 주었나? 아니면 나는 항상 그의 관심에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기분이었나?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상대방을 악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경험을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건 아팠어. 그건 혼란스러웠어. 그건 내가 받아야 할 대우가 아니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를 악당으로 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리움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를 환상 속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그리움은 그 사람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좋았던 시절에 당신이 느꼈던 감정, 즉 희망, 감정적 황홀감,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사람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강하게 버티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했던 약속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행동의 패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연락을 끊는 동안 환상에 대한 갈망은 당신이 가장 취약할 때 가장 강해질 것입니다. 늦은 밤, 힘든 하루를 보낸 후, 혹은 그를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를 보았을 때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당신 스스로를 현실에 붙들어 매야 할 때입니다. 사실로 돌아오십시오. 그 관계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당신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 관계는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까? 당신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이 당신에게 건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신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만나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감정적 성숙함이 발휘되는 지점입니다. 진정한 힘은 그들이 그립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란 그리움을 인정하면서도 경계선을 깨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힘이란 마음의 통증을 느끼면서도 더 적은 것에 만족했던 과거의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환상은 언제나 그렇게 나쁘진 않았잖아. 어쩌면 고칠 수 있을 거야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신에게 몇 번이고 보여줄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똑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당신은 이미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환상의 영상을 반복 재생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멈추고 진실의 기록을 재생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연락을 끊고 지내다 보면 침묵이 귀가 먹먹할 정도로 커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소음이나 혼돈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이 애써 묻어두려 했던 모든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됩니다. 이왕 폭풍을 겪어야 한다면 그 폭풍을 뚫고 나오면서 더 강해지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고통을 생산적인 것으로 만드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겐 치유란 수동적인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거나 단순히 누군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그가 망가뜨린 것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말이죠. 하지만 치유는 단지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는 당신이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쌓아 올리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 고통이 헛되이 사라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결심할 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처를 일종의 연료로 바꾸겠다는 매일매일의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쓴 마음 때문도 아니고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 정도의 강렬함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 뇌는 안도감을 찾으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정신을 팔거나 일시적인 위안을 찾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덫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고통을 잠시 가려줄 뿐 그것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그 감정적 에너지를 내면으로 돌릴 때 시작됩니다. 만약 내가 그를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연락하고 싶어 할 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는 온전히 나 자신에게 속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힘 또한 있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때 시작됩니다. 고통 속에서의 생산성이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일어나 헬스장으로 향합니다. 운동기구가 그를 대체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그가 감정적으로 결코 주지 않았던 강인함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미뤄뒀던 책을 집어들고 새로운 강의를 듣기 시작하고 다시 글을 씁니다. 정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방치되었던 당신의 일부를 재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쏟아붓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존중은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처를 엔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의 SNS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당신은 방향을 바꿉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당신은 운동을 한 세트 더 해냅니다. 1시간 더 공부합니다. 당신 자신에게 한 걸음 더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고통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유용한 도구가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 더 이상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거절이나 실현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으로 정의되는 정체성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또 어떤 날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아칠 것입니다. 하지만 발전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발전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헌신. 그리고 그것은 종종 그 관계에서 결여되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마침내 당신 자신의 삶에 바치고 있는 헌신 말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렸던 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찾아오는 힘이 있습니다. 불편함과 함께 앉아 너는 더 이상 나를 통제할 수 없어. 나는 여전히 너를 느끼지만 너에게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의 힘입니다. 당신은 고통이 당신의 선택을 좌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면서 고통과 공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용해 집중력을 날카롭게 하고 절제력을 깊게 하고 너무나도 풍요롭고 의도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서 설령 그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가 남겨두고 떠났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강하게 버티는 방법입니다. 상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버전의 자신으로 밀어붙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를 그리워하는 모든 아픔을 행동의 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가 단지 목적지가 아니라 당신의 매일의 책임이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길을 계속 걷는다면 언젠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훈이 아니었다는 것을, 교훈은 바로 고통 그 자체였다는 것을, 교훈은 당신이 그 고통으로부터 무엇을 쌓아 올렸는가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연락 끊기가 단지 빈 공간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변화가 시작된 신성한 땅이었습니다. 침묵은 공허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끊임없는 감정적 소음에 익숙해져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끊는 동안의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입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그것은 고요함으로 이장한 자기 보존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품위 있는 일 중 하나는 당신의 침묵이 그 어떤 문자 메시지나 분노의 폭발이나 끝맺음을 위한 애원보다도 더 크게 말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당신이 내어준 것들의 가치를 몰라주었을 때, 때로는 당신이 돌려줄 수 있는 가장 심오한 것은 바로 아무것도 없음입니다. 절대적이고 단단하며 흔들리지 않는 침묵 말입니다. 힘이란 시끄러운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분노를 표출해야 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마지막 한마디를 해야 하고 그들이 당신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힘이 자제력에 있다면 어떨까요? 드라마 없이 조용히 돌아서는 것, 그들이 당신의 에너지에 더 이상 기생할 수 없다는 안도감을 주지 않고 자기 행동의 결과를 온전히 마주하게 하는 것에 있다면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 당신이 반응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끝없이 자신을 설명할 때 당신은 당신의 진실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관계의 역학 전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당신은 이해받기를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 존중을 체화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놓아주는 것에는 우아함이 있습니다. 불꽃놀이도 폭발도 없이 그저 거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 종류의 침묵은 당신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줄 것이라 기대했던 사람, 당신의 감정이 계속해서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을 채워줄 것이라 기대했던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결코 오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사랑으로 위장한 고통을 견뎌냈던 과거의 나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울리고 머물며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성찰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종류의 침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지 않고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그들이 망가뜨린 것을 고치려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 안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침묵은 항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침묵은 당신의 경계선이 행동으로 바뀐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혼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의 전쟁터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바로 눈앞에 있었을 때조차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리고 그러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위로받기 위해 밖으로 내보내는 대신 그 감정과 함께 고요히 앉아있을 때마다 당신은 감정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결국 침묵은 단지 전략이 아니라 당신의 힘이 되고 당신의 기본값이 됩니다. 무언가를 억누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의심했던 누구에게도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올바른 말을 하기만 했다면, 완벽하게 표현하기만 했다면 그들이 마침내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변할 만큼 신경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수천 개의 메시지를 쓰고 수천 번의 눈물을 흘려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이해받기를 구걸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계선을 협상하는 것을 멈추고 말로 표현되지 않을 때조차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재차 상처받는 소음 없이 치유가 마침내 일어날 수 있는 그릇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직관, 자기 가치, 목적과 다시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사랑이 당신 자신을 잃어버릴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침묵을 깨고 싶은 충동이 사라지면서 당신은 놀라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결코 줄 수 없었던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불태우거나 복수를 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끝맺음은 아무런 끝맺음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부재와 함께 앉아있게 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그들이 들여다보기를 거부했던 거울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조용한 자신감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결국
침묵은 할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당신이 이미 모든 것을 말했다는 의미입니다. 연락을 끊는 여정에는 어떤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즉각적으로 혹은 요란하게